반갑습니다. 대금물원 정비기사 이병양입니다. 오늘은 연비 절약을 위한 운전자의 운전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비를 하다 보면 똑같은 차종에 비슷한 연식의 이제 차종이 있을 때 유독 내 차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 많이 소모가 된다. 그래서 자동차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이렇게 해보면, 물론 뭐 기계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연비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되고 한 5% 정도, 10에서 한 15%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운전자에 보면은 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자 습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자동차는 시동을 켜고 운행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 밟고 돌아와서 시동을 끄고, 여기가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아침에 나와서 시동을 켭니다. 켜고 난 뒤에 바로 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출발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워밍업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워밍업이라는 것은 시동을 켜게 되면은 엔진 오일이 일단 모든 부분에 이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올라옵니다. 윤활을 하게 되면 그 윤활하는 시간이 필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워밍업인데, 과거에 이제 전자제어식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여름철에는 3분, 겨울철에는 5분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에도 길어야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이면 충분하고, 특히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30초 정도만 이렇게 열만 하더라도 워밍업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밍업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지 않고 한 30초 정도 워밍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출발을 할 때 좀 부드럽게 가시면 됩니다. 뭐 급작스럽게 그렇게 크게 급하지 않는 이상은 부드럽게 출발하는 습관이 배어져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근데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터보 차량이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워밍업이 안 하게 되면 심각한 손상이 오기 때문에 워밍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자동차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행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공기 저항이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 경제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 주행에서 경제 속도는 한 60에서 한 80 정도가 되는데, 요즘은 시내 주행이 그렇게 많이 안 막히다 보면 또 많이 밟게 됩니다. 그래서 한 80km 이상 가게 되면 연비가 한 20에서 30% 정도 소모가 많이 된다라는 통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할 때는 경제 속도에 꼭 준해서 운전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다들 아시지만 급제동이랑 급출발입니다.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하게 되면 갑자기 RPM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연료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급출발과 급가속을 하게 되면 타이어의 마찰이 순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다른 각부의 마찰부, 진동부의 이런 쪽에 손상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포장기를 운행을 할 때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가면 괜찮지만, 그냥 빨리 가게 되면 떡떡떡떡 하면서 가게 되면 각부의 뭐 서스펜션 쪽이나 또는 조향장치 쪽이나 이런 쪽에 심각하게 부품 및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고 좀 부드럽게 그렇게 넘어주시고, 급가속과 급출발은 급갑작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타이어 공기압이 만약에 규정보다 한 10% 정도가 낮다라고 하면 연비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안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타이어 공기압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찰면, 지면에 타이어 닿는 면적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많아진다는 것은 굴러갈 때 마찰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은 항상 적정하게, 차 출고될 때 보면 각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공기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공기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속주행할 때, 고속도로를 갈 때, 주행할 때는
표준 공기압보다는 한 10% 정도 더 높여서 운행하셔야 된다는 점 꼭 염두해 주시고, 그 다음 한 5번째로는 지금 특히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봄 지나고 이제 여름철을 타고 오면 전기장치 사용인데, 여기서도 제일 연료를 많이 먹는 게 이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한번 작동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0% 이상이 이제 연료가 좀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작동을 하게 되면 연비가 이제 많이 악화가 되는데, 그래서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또 창문을 열고 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못 알고 계시는 게,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게 되면 공기저항이 또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어컨보다도 훨씬 더 연비가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끄고 문을 열고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60km 이하에서는 에어컨보다는 창문을 열고 가는 것이 좀 경제적이고, 60km 이상 되면, 아까 저항은 속도가 가면 갈수록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60km 이상 창문을 열고 가게 되면 에어컨을 켠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 이렇게까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워밍업부터 시작해서 전기장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 차량의 이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해주셔가지고 기본 소모품들은 있으면, 교환하는 부품 있으면 제때제때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내 차량의 효율을 가장 이상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가지고 정기 점검을 꼭 자기 단골 샵을 정해 놓으셔가지고 점검을 받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대건보는 전기기사 이병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